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을 안 만든 지가 오래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올리려고 그러니까 좀 낯서네요. 자, 일단 지금 그 D-Day가 뭐 3개월 후로 밀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몇 달 전에. 그 D-Day 셧다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랐다가 빠졌지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셧다운이 일어나서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셧다운에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좀 궁금해 가지고 나도 궁금합니다. 이때 어찌 될 거냐가 되게 궁금한데, 자, 일단 미국 주식부터 보게 되면은 자, S&P 500이 7월 말에 꼭대기를 치고 빠지고 있지요. 7월 말에 꼭대기를 치고 빠지고 있습니다. 한번 빠지고 요런 형태나 요런 형태 정도에서 어 9월 말이 왔다. 그러면은 쭉쭉쭉 빠졌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한 일주일에 이 정도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미 한 달 전부터 빠졌기 때문에 그런 큰 하락이 올까 어쩔까 하는 좀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어, 뭐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한 10년 좀 넘은 거 10년 전후 된 것 같은데 더 됐을 수도 있고 뭐 그쯤 된 것 같은데 뭐 미국 망하는 날 셧다운이 한번 있었죠. 8월 달에. 그래서 올랐다가 한번 조정받고 재차 올랐다가 횡보를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9월 14일 날 목요일을 기점으로 빠졌는데 이게 빠지지 않고 있었으면은 큰 하락이 있지 않았을까. 순간적으로 한 1, 2주 동안 아니면 2, 3주 동안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미 빠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또 이 뭐 과열권에서 이 이걸 뭐라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상을 자주 안 찍다 보면은 이 단어들이 언어들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많이 버벅댑니다. 침체 국면. 자, 침체 국면으로 이제 주봉상으로 빠져들기 직전입니다.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이 침체 국면을 빠져들기 직전으로 보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볼리지밴드 상단을 갔다가 하단에 부딪히면은 다시 올라가는데, 하단에 이제 부딪히기 직전인데, 주봉으로 볼 때, 하단에 부딪히고 셧다운이 조금 길어지면은 더 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만약에 요 사이에서 이렇게 2주 동안 빠지지 않고 요 박스권에서 행보를 했다면은 아마 이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었다. 심하면은 이 저점을 뚫고 이 정도까지 또는 이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뭐 10여 년 전에 한번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하락이 오기 전에 미리 뺀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도 셧다운이라는 게 미국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셧다운이 좀 길어지면은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고민하다가 9월 27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장 중반에 어, 장 후반에는 밑으로 빠질 줄 알았거든요. 장 중반에 어, 풋 매수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풋 매수로 몰빵으로 들어갔는데 마칠 때쯤 되니까 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쉬는 추석 연휴로 쉬는 목요일 금요일도 미국 장이나 뭐 일본 장이나 유럽 장이 그래 많이 안 빠진 것 같습니다. 조금 빠지긴 빠졌는데 네, 생각만큼 많이는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셧다운이면은 이 저점 정도는 뚫지 않을까 뭐 그래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니케이를 보게 되면은 니케이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오히려 상당한
양봉이 나왔지요. 그래서 뭐 좀 더 빠질 거는 같은데 뭐 이래가 빠지겠나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업종 차트가 1분하고 비슷하게 끝났지요. 그리고 볼리메트 하단으로 이미 떨어졌습니다. 이제 역별로 진행이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은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주봉도 어쩌면은 반등이 들어올 때도 되지 않았나. 좀 빠진다 하더라도 셧다운이 되면 어차피 빠지겠지요. 빠지긴 빠지겠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봉상에 침체 국면이 들어섰습니다. 요 CCI 상으로. 일봉으로 볼 때는 한번 볼까요? CCI 상으로 침체 국면에 들어서 있네요. 그러니까 좀 빨리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요 좀 버티주다가 빠졌으면 내 예상하고 같이 움직여 좋을 건데, 근데 너무 뻔한 일은 주가가 뻔하게 안 움직이죠. 그래서 너무 뻔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 당장 상승한다는 건 아닙니다. 셧다운 문제가 뭐 부분적으로 해결이 되면은 다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재차 또 일어나면은 또 빠질 수 있다. 뭐 이래 생각도 합니다. 지금 당장 셧다운이 해결될 가능성은 적은데, 일단 한 달이라도 해결하는 뭐 그런 분위기는 지금 일어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반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주봉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떨어질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이 올라온 것으로 볼 때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것 같고, 지금 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상승분 중에서 절반만큼 떨어지면 이 정도 떨어지면 이제 한 60포인트 정도 더 떨어지겠죠. 요 정도까지 떨어진다. 뭐 0.38입니다. 그러면은 뭐 120포인트 정도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 생각합니다. 120포인트 정도 떨어지면 저점을 깨는 거죠. 이 저점이 깨지면은 조금 더 빠져가지고 요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 2300 정도. 그러면 한 150포인트 정도도 빠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 저점이 깨지겠냐? 셧다운이 길어지면은, 뭐 길어진다는 얘기는 셧다운이 한 일주일 이상, 한 2, 3주 간다 이러면은 더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돈의 움직임을 보면은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쪽에 대해서도 정보가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경향들이 내 경험상 있더라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본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주봉상 볼 때 뭐 많이 올랐고, 여기서부터 이래 본다면 여기서 올랐고 조정받고 또 올랐지요. 그래서 조금 더 오를 것도 같은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여기서 이래 바닥으로 보고 본다면은 1파, 2파, 3파, 2파가 짧은 조정이었죠. 그러면은 3파는 깊은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라인, 이게 아마 주봉상의 60주 라인 같은데, 60주 라인 요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32,300에서 29,200으로 떨어지면은 대략 한 10%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본이 10% 정도 빠지면은 셧다운이 좀 길어질 때, 그러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해봅니다. 이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게, 여기부터의 전체적인 조정이면은 이제 하락의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이면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온 다음에 찰지게 빠지지 않을까, 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올랐다가 빠지지 않을까 하고 봤는데, 일단 대세 하락이 곧 올 겁니다. 올 건데,
일단은 요 고점을 뚫고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는 흔들기로 보는데, 흔들면은 이 마인드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많죠. 멘탈도 붕괴되고. 따라서 이번 셧다운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아직도 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많이 있다. 찍어낸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 상당 부분의 큰 돈들이, 많은 돈들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나마 완충작용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고, 또 금리를 이 정도 올려가지고 거의 안정화 단계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경작자도 아니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는데, 내가 이 진짜 학고방 같은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 시장에서 30년 이상 있었으면서 바라본 경험으로 볼 때, 미천하지만은 그 경험으로 볼 때 뭐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끝이 나야, 작은 사태들이 끝이 나야 한 번 더 오르는 뭐 그런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요 2,600원 갈 거다. 뭐 90% 얘기했는지 99% 얘기했는지 갈 거다 얘기했고, 힘이 세면 2,000원, 7, 800도 갈 수 있다 하고 얘기했는데, 7, 8, 900도 갈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뭐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래 올랐다가 요 정도 조정을 받고 좀 더 받더라도 재차 한번 올랐다가 빠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직도 개인들의 계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위로 가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산업이 바뀌고 효율이 훨씬 좋아지면서 한번 큰 슈팅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개미들을 데려가기는 메이저 세력들의 힘이 역부족이죠. 항상 산업이 바뀌고 크게 갈 때는 큰 눌림이 있습니다. 우리 IMF 사태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런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은 큰 눌림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를 갖다가 잘 모르겠다가 제일 큰 문제죠. 그게 언제냐. 그래서 시장에 붙어 있게 되고 계속 짧은 시장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바로 눌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한 번 정도 더 올랐다가 빠져야 개인들이 바닥이다 우르르 들어왔다가 개폭 나갈 때 다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쪽도 비슷하지요. 부동산 쪽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내리다가 일부 우량, 주식으로 따지면 우량주죠. 그러니까 좋은 지역의 부동산들은 다시 반등을 갖다가 하고 있고 또 연끌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주변에서도 내 주변은 아니고 내 주변의 주변에서도 전세가 끝나고 집을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봄에 아마도 바닥을 치지 않을까, 그 부동산 쪽에서. 아니면 내년 후반기에 바닥을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빠졌다가 보통 봄과 가을이 이사철이죠. 이사철인데 이사를 할 때 이사하는 김에 이번에 집을 사자, 기회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봄도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부동산의 바닥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부동산 바닥이 올 것이고, 나는 아마도 이번 가을보다는 내년 봄 정도가 부동산 바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주식의 바닥은 나는 이미 치지 않았을까, 이걸로 일단은 쳤고 그 다음에 상승의 조정 중에 이걸로 치지 않았을까, 쳤을 가능성이 많다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이거를 뚫으려 하는 시도가 또 나올지 아니면 뚫고 내려갈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아직은 완전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 아니면 상승의 시작이라 하더라도 횡보기간이 길 거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나면은 항상 팔고 현금을 가지고 계시라. 다시 살 때는 팔았던 금액의 4분의 1 정도만 들어가시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이는 보이는데 이 세세한 것까지는 사실 잘 못 잡아냅니다. 여러분도 내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상당히 잘 맞추는 쪽에 속하지만은 그래도 미세한 부분까지 다 못 맞추거든요. 여기서 이래 내리왔,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왔지요. 거래소가. 그리고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살짝 뚫었지요. 그리고 조금 더 갈 줄 알았는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 뚫고 내려온 게 셧다운이 되면서 아예 폭락을 할지 아니면은 빨리 갈무리가 되고 위쪽으로 올라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요. 일단 나는 상방으로 봤기 때문에 상방으로 몰빵을 해가지고 그 깡통이 났습니다. 파생 쪽에서. 그래서 돈을 좀 더 투입해 가지고 하방으로 봐가 수익을 조금 내고 한 파트 쉬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좀 빨리 들어갔어요. 마음이 성급해 놓으니까 내가 원래 계획한 대로 자꾸 안 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는데 내가 계획대로 하면은 계속 벌어나가지는데 욕심이 자꾸 나가지고 2배만 먹으면 되는데 더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방에 날아가는 케이스가 자꾸 생깁니다. 그 수요일만 하더라도 장 막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장 막판에 더 빠지면은 따라 들어가기 힘든데 이런 마음 때문에 장 중반에 들어가서 벌었던 거 다 날리고 뭐 본전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들어갔지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전에 들어가 가지고 벌은 거 다 날리고 다시 투자한 금액 본전만 딱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보짓을 한 거지요. 조금만 몇 시간만 더 참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셧다운이 일단 시작이 될 거니까 10월 1일부터 그 일단 될 거니까 일단 하방을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셧다운이 끝날 때 위로 올라갈 거라 난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이 여러분들도 주식하는 사람은 투자할 기회고 파생하는 사람은 더더욱 큰 기회죠. 그 흔들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주식하는 사람은 내가 들어가라 했다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현금화 시킨 거의 4분의 1, 많아도 30% 이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거 들어가면은 저 위에서 물리가지고 아작납니다. 아작납니다. 그리고 진짜로 돈을 갖다 투여해야 될 때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그 버릇이거든요. 그 타이밍을 메이저 세력들이 절묘하게 압니다. 이상하게. 내 계좌를 들여다본 것처럼 잘 압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은 익절을 하고 이격과대가 발생하면은 들어가시라 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이격과대가 발생할 때 내가 들어가시라 말을 안 했지요. 왜? 잘 모르겠으니까.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더 빠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5%를 현금화 시킨 것 중에서 4분의 1을 산다 그러면은 그 4분의 1 중에서 한 100분의 1 정도씩 넣어볼 필요는 있지요. 4분의 1 중에 100분의 1 정도. 왜? 더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 A, B, C, D, E가 나오든 1, 2, 3, 4, 5가 나오든 A, B, C가 나오든 어쨌든 1은 보고 나서 2를 확인하고 또는 2의 그 C의 고점 또는 3의 그러니까 2의 저점 또는 B의 저점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서
수익을 보더라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지금은 사실상 약세장이고 언제 폭탄이 터져가지고 하방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된 지금 뭐 3차 대전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그 사태가 끝이 나야 뭐 전체적인 시장이 상방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뭐 역시나 하고 있습니다. 내 구독자 중에서 뭐 어쩌다가 들어와 가지고 아직도 영상을 찍고 있냐, 나는 우크라이나전이 끝나야 주식시장에 돌아올 거다, 뭐 현명한 거죠. 내가 볼 때 현명합니다. 근데 파생을 하는 사람은 뭐 내려도 벌고 올라도 벌 수 있습니다. 뭐 내릴 때 충격 파동이 와가지고 짧은 시간에 뭐 여러분들 평생 버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뭐 도박적이죠. 뭐 그걸 오래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또 주식으로 벌고 싶어서 하는데 레버리지 쓰는 게 버릇이 되어 놓으니까 주식에서도 참 그 버릇이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를 때는 또는 행보할 때는 좀 버는데 이익가대가 나올 때도 버는데 이런 떨어질 때마다 거의 아작이 납니다. 여기서 거의 내가 상당 부분 현금화 시켰다가 요 내려오는 사이에 또 보니 계좌가 반쪽 이하가 났네요. 그래서 야, 내가 요 내릴 때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이걸 또 반쪽 이하를 내놨구나. 결국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주식에서 레버리지를 4배 5배 써놓으니까 그렇게 4배 5배 써가지고 벌기가 쉽지가 않지요. 근데 박사님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뭐 한 2배 정도도 채 안 썼는데 거의 계좌가 아작이 났는데 내같이 박사님 같이 주식 잘하는 사람보다 레버리지를 뭐 몇 배를 더 쓰니까 조금만 그 종목이 하락을 해도 아작이 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버릇을 주식에서 고치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그걸 고치려면 뭐 미수를 갖다가 잠그는 수밖에 없는데, 나는 어차피 파생을 하는 사람이고 파생의 레버리지가 주식의 최대 레버리지의 2배가 넘습니다. 최소한이. 그래서 나는 어차피 쓸 수밖에 없다. 이것도 내가 극복해내야 될 부분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주식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벌 때 또 오만해지죠. 그 오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끔 이 멘탈을 관리하고 신법을 관리하는 게 그게 답이죠. 그리고 돈이 커지고 나면은 미수를 갖다가 안 쓰는 게 맞지요. 신용도 두려워하는데 미수까지 쓰니까 또 미수도 신용도 풀로 쓰게 되면은 그 미수와 다름없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용도 일정 부분만 규칙을 가지고 쓰는 게 맞습니다. 박사님처럼. 그래야 이 하락을 할 때 반대 매매가 안 나가지요. 신용 부분에서. 이 하락할 때 신용 부분에서 반대 매매 나가면은 진짜 미수 쓰는 것보다 더 위험하거든요. 평가손을 안고 가는 기법을 쓰고 있으면서 시중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은 그 답 없거든요. 미수 풀로 질러가지고 얻어맞은 것만큼 답이 없습니다. 자, 셧다운. 오랜만에 또 셧다운이 나왔습니다. 이 셧다운을 미국 망하는 날 해가지고 옛날에 책으로도 나왔고 우리 애들도 읽어서 책장에 꽂혀있기 때문에 나도 늘 염두에 두고 있었고, 앞전 셧다운에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호가를 정확하게 잡았고 또 정확하게 봤는데 나한테 그 복을 갖다가 오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고 그 시간이 벌써 10수년이 흘렀는데 이번에 그 6월 말에 그 비슷한 게 올 것 같아 가지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3개월 후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형태를 보이길래 요번에 뭐 안 올 가능성도 있겠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서면은 내가 하방 쪽으로 풀로 찌르렀을 겁니다.
하방이 아니면은 양방향으로도 질렀을 겁니다. 근데 미리 빠지는 바람에 이거는 조금 애매해졌다. 그리고 요날 하방으로 뭐 한번 찌르려고 해가지고 좀 찔렀는데, 이때 이 저점을 뚫고 내릴 줄 알았는데 뭐 뚫지를 못했고, 뭐 그래서 좀 이 메이저 세력 기법이 이 내 같은 개미들이 생각하는 거를 항상 뛰어넘고, 크게 움직일 때는 뛰어넘고 움직이더라고요. 그 패턴 자체가. 과거 같으면은 요런 패턴에서, 요 정도 패턴에서 그 9월 27일 마지막 영업일이 발생했을 거고, 요 정도나 요 정도에서, 그리고 10월 2일 날 딱 시작을 하면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대폭락, 이런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런 식으로 줬다가 다시 이거를 뚫고 내려가는 대폭락이 나올 그런 형태의 이 캔들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볼 때 이 정도나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일봉으로 볼 때 많이 빠지면 이 정도, 2300까지 보면은 여기서 대략 한 300포인트 빠지죠. 300포인트짜리 정도는 이번에 놓는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 더 심하게 빠지면은 한 2200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이었는데, 미리 빠지는 바람에 그런 장이 안 올까?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이 올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미리 안 빠졌으면은 더 크게 빠지는 한 500포인트짜리 2100까지 빠지는, 또는 600포인트짜리 2000까지 빠지는 이런 장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점을 뚫리게 되죠. 이 저점이 나는 요 상승분에 대한 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저점이 역사적인 저점일 가능성이 역사적인 저점은 아니고 여기서부터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면서 발생하는 저점 다음으로 낮은 저점으로 나는 일단 보고 있는데, 거기 깨질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런 형태를 보이면서 이게 깨질 가능성은 적겠구나,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이런 형태의 상승 국면에서, 뭐 상승 국면 뭐 주식은 항상 상승합니다. 상승하다가 한 번씩 큰 조정이 들어오죠.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그 앞에보다는 높지요. 우리 최저가 한 70포인트 정도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80년 초중반에, 초반이겠죠. 초중반에 있었는데 IMF 때 273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저가 대비는 70포인트 대비는 대략 한 4배 높지요. 이 저점이. 그리고 또 쭉 올라가 가지고 이 저점이 이 IMF 저점 대비 273 대비 뭐 한 너댓 배 정도 높지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진다 한들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은 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꼭대기라 보지 않거든요. 또 우리 산업의 꼭대기라 보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벌어지면서 생기 날 거다. 근데 새로운 산업이 벌어지면서 많은 돈을 풀었고 그 돈 중에 일부를 회수하고 있다. 이거는 회수할 때 내린 게 아니고 많은 돈을 찍어내면서 돈 찍는 걸 줄일 때 이렇게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쯤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찍어내는 걸 그만했을 때도 더 빠졌거든요. 지금은 돈을 더 찍어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수를 하면서 올랐고, 회수를 갖다가 더 하니 많이,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했지요. 동결했는데 아직도 한두 번 정도는 더 올릴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더 회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되죠. 그렇다 한들 이 올라가면서 추세 중단선을 찍었고, 이거를
뚫으려고 뭐 한 두어 번 시도하다가 월봉 상황에서 두 번 시도하다가 밀린 상태죠. 그 밀리 가지고 이 추세 중단의 중단 정도에 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일단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는데 이거를 뚫고 더 빠질 수도 있다. 이 저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 추세까지 올 수도 있다. 뭐 이 추세를 살짝 깰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깨더라도 이 저점보다는 더 높을 가능성이 많다. 깨더라도 뭐 그래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횡보를 했었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러면은 정말로 요 저점을 깰 수도 있었다. 이래 생각합니다. 2600에서 한 5, 600포인트 빠졌으면은 이거를 깰 수도 있었거든요. 600포인트 빠지면 깨는 거죠. 500포인트 빠지면은 지켜지는데. 그래서 아마 이거를 깨지 않기 위해서 미리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냥 망구 내 생각입니다. 망구하는 추측인데 일단 지금은 중요한 게 셧다운이죠. 셧다운이 언제 끝나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일어나고 그게 최소한 뭐 2, 3일 안에 끝이 나지는 않겠죠. 일주일 안에 끝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며칠 지나면서부터 뭐 한 1%씩 사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시작이 되고 주말까지 쭉 빠진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이 사는 겁니다. 사는 주식은 미래 성장성이 있고 미래 산업과 부합을 하면서 가격이 너무 높아서 못 샀던 종목들 있지요. 그런 종목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목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지만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종목들은 들 중에서 대부분은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오를 때 또 못 오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잡아낼 능력이 안 되는 우리 하수나 중수들은 결국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내가 계속 현금 확보하시라 올라갈 때 익절해서 파란 금액의 일부만 들어가시라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유효합니다. 올 연말도 유효합니다. 올 연말도 내년 어느 순간까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은 더 빠질지 아니면은 바닥을 찍고 이제 위로 완전히 올라갈지는 그때 판단해도 안 늦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내리가든 올라가든 내 가진 종목이 이익이 나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익을 갖다가 쭉 보면서 적절하게 익절을 하시라는 게 계속적으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래 쑥 빠졌으니까 살 수 있는 기회 아니냐? 기회 맞지요. 맞는데 다 들어가지 마시라. 항상 판 금액 전체의 아닌 일부의 일부만 들어가시라. 그래서 그걸로 또 수익을 보시라. 그리고 또 내리면은 또 그 판 금액의 일부를 가지고 하시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가시라. 왜?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 바닥을 찍는다는 건 뭐냐? 내가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완전히 안 망했거든요. 어쩌면 박사님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옛날 기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박사님이 하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인터넷, 유튜브 이런 쪽에서 뭐 짧은 기간에 뭐 몇십억, 백 몇십억을 번 사람과 타점이 항상 동일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사님이 이번 시장에서 손실이 그래 크게 나면서 복귀를 갖다가 진짜 뼈 아픈 가슴 아픈 복귀를 갖다가 뭐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하면서 내인데 얘기도 해주던데 하지 않던 타이밍에서 물량을 싣고 들어갔다. 결국은 뭐냐? 비중 조절 실패죠. 그 긴 세월 동안 하지 않던 그런 하수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수도 그런 짓을 하게끔 만듭니다.
내가 작년부터 한 말이 있지요. 고수를 죽이는 시장이다. 그리고 털어낼 수 있는 고수 다 털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위로 간다. 그 다 털어낼 때는 하수와 중수는 당연히 털리겠지요. 내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전에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은행에 근무하던 분이었는데 1,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주식을 했다. 근데 이게 내려가지고 이게 1,000만 원이 500만 원 될 때 바닥인가 했더니 아니고, 이 1,000만 원이 250 될 때 바닥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이 250, 100 될 때 바닥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계속 내려가지고 결국 20만 원까지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이 20만 원을 꺼내가지고 가족들하고 소고기 한 끼 사먹고 끝을 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오래전이니까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죠, 가격이. 뭐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뭐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5천만 원, 지금 시가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의 돈을 가족 한 끼 소고기 사 먹는 가격으로 땡치고 나는 평생 주식을 안 할 것이다 하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주식을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하지 않을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같은 전철을 밟을 때 그때가 바닥입니다. 그 바닥치고 우리나라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역사는 분명히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늘 하는 얘기 이겁니다. 왜? 내같이 긴 세월 실패하지 마시라고. 짧은 세월 실패하고 그 현금으로 적당한 시기에 투자를 잘 해가지고 10배, 20배, 많게는 100배 올라가는 그런 단맛을 보시라고 그래 하는 겁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뭐 예전에는 젊은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젊은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래 삽니다. 우리 20세기 때는 70년, 80년 이럴 때는 나이 70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오래 산 거였습니다. 내 외가집 쪽에서 그 당시에 70 이상 사신 분이 없었습니다. 60 넘으면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어른들이 인생 계획을 70까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까지 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 계획을 잡았는데 그때 그분들이 대부분, 뭐 대부분 아니지만은 그 상당 부분 살아 계시거든요. 뭐 70이 넘고 80이 넘고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 계획이 이제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때는 어떨까? 더 오래 삽니다. 더. 그럼 지금 3, 40대는 어떨까? 더 오래 삽니다. 보통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70대가 노인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그 센터에 나가면은 70대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 중에 젊어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대가 60대로 보이고 어떤 심한 사람은 체력이 50대보다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 안 하는 30대보다 더 좋을 겁니다, 아마. 무게를 드는 거나 무게를 반복하는 횟수나 운동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건강이나. 그래서 그분들도 꽤 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의학이 더 발달한 우리는 더 오래 살겠죠. 더 오래 삽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조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가도 된다. 그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이 시장은 기다릴 줄 아는 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기다릴 줄 안다는 거. 마음을 급히하지 않고 느긋하게 가질 수 있고
타이밍에 맞게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에 맞게 또 용기 내서 들어가는 거, 그 두 가지만 하면은 20년, 30년 지나면은 큰 부자가 돼 있습니다. 큰 부자.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이 큰 부자라 그러면은 뭐 얼마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부자는, 진짜 부자는, 뭐 세계에서 인정하는 부자는 어, 1,000만 달러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 돈으로 100억인데 지금 환율이 1,300원이니까 130억 이상이 돼야 진짜 부자죠. 130억 이하는 그냥 우리 서민들이 말하는 부자, 몇십억 가진 부자, 100억 가진 부자, 이런 부자지. 진짜 부자는 1,000만 불부터 시작이 됩니다. 1,000만 불부터. 거기 이제 작은 부자죠. 더 큰 부자는 뭐 5천만 불, 1억 불 이래 되면 더 큰 부자가 되겠지요. 우리 돈으로 뭐 500억, 환율 1,300억 따지면은 뭐 한 650, 700억. 그래서 뭐 천수백억, 이천수백억 뭐 이래 되는 사람들이 큰 부자죠. 왜냐? 그 2021년도에 내 친척 동생이, 그러니까 이모님 돌아가셨을 때 서울에서 내려온 그 친척 형님 얘기가,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던데 자기 집이 그 평창동에 산다고 그래서 그 묘지에 갔는데, 아예 그 코로나 시기에 너무 경치가 좋아서 경치 좋다 했더니 자기 집이 경치가 더 좋답니다. 그래 그 동네는 기본적으로 400평이라는데 집이, 자기 집은 더 큰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도 옛날에 좀 살았는데 방이 한 몇 개 있었나? 방이 한 8, 9개 있었거든요. 좀 작은 방이죠. 그래서 방 2개를 갖다 하나로 쓰고 이랬는데 어, 그 집은 방이 14개라 그러더라고요. 방이 14개인데 14개 방마다 그 욕실이 다 있는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잣집이구나. 그러면 400평이 아니고 적어도 800평 이상은 되겠구나. 800평인지 1200평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평당 평균 4천인데 옆으로 집과 바른 집이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략 계산하니까 집값이 부자, 일반적인 부자의 기준, 좀 전에 말씀드린 기준보다 몇 배가 더 높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은 떨어졌겠죠 또. 그래서 진짜 부자는 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 서민들이. 또 본다 하더라도 뭐 쉽지가 않죠. 박사님만 해도 뭐 주변 사람들 중에는 뭐 자산가 상위에 속하는데 그래도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안 됩니다. 부자 언저리에 있지요. 요번에 이렇게 손실나지 않고 그걸 뛰어넘었으면 부자 대열로 갈 수 있었을 갈 수 있는 기반이 됐을 건데 그 부자 이런 추세에서 얻어맞고 떨어진 거죠. 많은 부자의 이런 이평선이 있죠. 그걸 뚫고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진짜 부자가 되기 직전 이런 지점에서 떨어진 거죠. 이런 지점에 떨어져 가지고 또 다시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비슷하죠. 그리고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즈음이 됐는데 그 종목들 중에 일부는 내가 가진 거 알고 있거든요. 그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수익 나고 털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그 조금 2, 3%를 못 올라가 가지고 다시 떨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닥 언저리에는 왔다. 요럴 때, 뭐 요럴 때가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아니구나. 그러다가 셧다운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셧다운이 끝나고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을 반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셧다운 끝나고 상승할 때 이 고점을 뚫고 이 고점도 뚫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뚫고 올라가면은 절대 따라 붙으면 안 됩니다. 가진 종목들 현금화 시키는데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 갈지는 모릅니다. 내가 제시한 방법 있지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제시했습니다. 매수할 때
3분할법, 5분할법, 5분할법 기법 2개.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가진 종목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은 그 부분을 잘 이끌고 가다가 적절한 시기 익지를 하고 빠져나오시라. 그리고 또 타이밍이 오면은 현금화 시킨 거의 일부만 들어가시라. 그리고 현금화를 계속 늘려가시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언제 꼭대기고 언제 쳐받고 언제 다시 올라올지는 나는 모릅니다. 뭐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일단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를 갖다 인간 지표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아는 거 위주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르는 거 얘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기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아는 거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셧다운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데 노력하시라. 이걸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깍꿍님은 뭐 나하고 다른 소통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